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김쌤과 함께 풀어보는 컴퓨터 하루 능력 2급 실기 최신 기출문제 6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컴활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 최신 기출문제 1회부터 6회까지 꼭 풀어보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 문제를 풀 때 작업 순서는 뭐 사람마다 푸는 순서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40분 안에 이 문제를 모두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 체크를 하는 것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기본 작업에 있는 2번, 3번을 좀 풀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분석 작업. 특히 이 분석 작업에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와 차트를 작업하시고 계산 문제에 있는 함수 5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함수 문제를 풀다가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본인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은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똑같이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 셀 주소까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쭉 아래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리조트 명이다라고 하면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열 단위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세 번째에 있는 요 예약 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예약 일자는 이렇게 오타가 나오네요. 예약 일자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빼기로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날짜 형식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요게 사용일수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고, 요 지열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요 부분은 지금 9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회원, 기명, 요 기명이라고 나와 있는 게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하나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기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로 열고 기명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그냥 엔터를 누르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한 번에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내용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연습을 좀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기본 작업 2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요 기본 작업 2는 5점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총 1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니까 여기에 점수는 몇 점이다? 10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A1부터 G1이라 그랬어요.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병합하고 뭐를 해야 된다? 가운데 맞춤 눌러놔 주셔야 되고요. 글꼴을 여기에 들어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 굴림체 바꿔주시고 크기를 18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굵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도 빠트림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3부터 G3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A3부터 G3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셀 스타일을 파랑 강조 색 1번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요거 눌러주셔야 되고, 가로 가운데 맞춤은 이쪽이에요. 그죠? 이쪽이 가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죠. C4부터 C12 영역을 C4부터 C12 영역을 쉼표 스타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쉼표 스타일은 요거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F4부터 F10이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뭘로? 백분율로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백분율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셀 주소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보게 되면 답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D4부터 D10이에요. 그럼 여기죠. 요 D4부터 D10의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다가 원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요 표시 형식이 나오면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죠. 요 예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D4부터 D11을 범위를 지정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거나 컨트롤 1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죠. 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사용자 지정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이 꽃 부분에 이 0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셀에다가 여기 F5라고 하는 셀. 그럼 F5면은 여기네요. 여기 셀 주소가 틀리지 않게끔 내가 잘 선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 상자를 좀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어디로요? 요 노트, 요 메모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버전업이 바뀌면서 요 메모가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새 노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우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워주시고 우수 지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다른 셀을 클릭하면은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항상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표시 또는 숨기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른 셀을 클릭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자동 크기로 지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 크기 지정하실 때는 자꾸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커서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커서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만 나오냐면 글꼴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맞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을 하실 때는 요 가장자리를 눌러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면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게 없어져요. 그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가면은 이렇게 맞춤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크기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A3부터 어디까지요? G12까지 선택을 해서 모든 테두리 지정하래요. 이 부분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작업 3번에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가져오기, 조건부 서식,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연결된 그림으로 복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번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지금 고급 필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요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인사 고가가 20 이상 이면서라고 했어요. 이 이면서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조건이다? AND 조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거나라고 나왔다. 뭐뭐 이거나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OR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에 성명, 직위, 인사고가, 기본급, 총 급여액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나오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다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17셀에다가 조건을 적기 위해서 우리가 는 인사고가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인사고가가 그대로 나왔고 는 상여 비율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크거나 같다,
20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크거나 같다 20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이에요. 그래 7% 이상 7%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인사고가가 20 이상이거나가 되는 겁니다. 상여 비율이 7% 이상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요 목록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요. 요 데이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고급 있죠. 요 고급을 눌러 주시면 요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창이 떴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목록 범위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써놨잖아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돼야 되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2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A20이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인사고가가 다 20이 넘었죠. 상여 비율 7%다 이상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성명 있어야 돼요. 부서 필요 없네요. 직이 있어야 되고 인사고가 있어야 되고 기본급이 있어야 되고요. 상여 비율과 수당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셀을 왼쪽으로 밀기라고 나와 있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새롭게 하나가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급 필터 결과셀에다가 얘가 고급 필터 결과셀이 되는 거죠. 여기에 표 스타일 보통 6번을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를 다 하고 어떤 데이터만 나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 가면 여러분들 표서식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들어가서 중간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 해 주셔야지만 이 부분이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급 필터가 나오면 조건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요 끝부분에 나와 있는 어디 데이터만 나오라고 했는지 이 문제의 끝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했는지 결과가 어디에 나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오늘처럼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면 이 5점을 0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계산 작업은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가 어디로? 요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작업은 이제 두 문제가 나오죠. 분석 작업 1번, 분석 작업 2번. 그래서 총 이게 10점, 10점,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석 작업도 점수 배점이 크죠? 10점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분석 작업에서는 시나리오, 목표가 찾기, 데이터표, 통합, 정렬, 부분화, 피벗 테이블 이렇게 7가지 중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능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봐볼게요.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건강식품 판매 실적 표에서 이익액 여기가 어디 있어요? B18부터 요쪽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요거에 그 이름을 요거에 따른 변동하는 순이익의 뭐예요?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달라지면 얘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하면 떠올라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제일 먼저 뭐를 바꿔준다? 이름을 지정해준다. 라고 하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B18이면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사과즙
이익 이익액 오타 없게끔 정확하게 써주시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B19 셀에다가는 배도라지 즙 이익액 그쵸?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B20은 홍삼정 이익액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글씨를 제대로 잘 적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름을 잘못 지정을 했을 때 어디 가서 수정을 해야 될까요? 1, 2, 3, 4, 5 대답하셨나요, 여러분들? 그죠? 이름을 내가 잘못 지정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디 가서 그쵸 대답하신 분들 어디서 수식에 있는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배도라지즈, 사과즙 2개, 홍삼정 2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이름이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요거 꼭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문제를 보면 요 시나리오 이름이 이익액 증가, 이익액 감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요 사과즙은 이렇게 바뀌고 배도라지즙은 또 이렇게 바뀌고 홍삼정은 또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들어갈 때는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 얘가 바뀌고 얘도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는 부분을 미리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면 편리해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요 데이터에 어디에 가면 요 가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추가 요 시나리오 이름 써줘야 되겠죠. 이 부분도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이름을 이렇게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곳의 변경 셀에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맨 첫 번째는 얼마 쓰라 그랬어요? 1500.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11,000 하나 둘 셋 동그라미 틀리지 않게끔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고 나면 또 있잖아요. 하나가 이게 감소라고 하는 그래서 추가 버튼을 또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이름을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800, 9,000 그죠? 800이고요. 그 다음에 9,000입니다. 9,000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500원이네요. 2,500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났으면 요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셀이 나오죠. 요 결과셀은 지금 어디예요? G15예요. 그죠? 그래서 요 결과셀은 우리가 32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셀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은 요거 하나만 그죠? 순위 합계만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셀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아까 하나를 안 했는데요. 뭐를 안 했냐면 요 결과셀에다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 결과셀에도 요 순위액 합계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만 하고 얘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죠?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이름 정의를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 정의를 안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요렇게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틀리는 거예요. 0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름 정의 안 한 거를 알게 됐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름 정의를 안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선 요 시나리오 요약은 삭제를 하셔야 돼요. 얘는 삭제를 우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이름을 지금 안 썼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고 지금 가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순위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 안 한 것만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가상 분석에 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증가 감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약만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결과셀 어디? 여기.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앞쪽에 생기면서 이익의 합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 정의를 안 했는데요. 맨 처음부터 빠뜨리지 않고 이름 정의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분석 작업 2로 가볼게요. 이 분석 작업에서는 지금 피벗 테이블이 나왔네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문제에서 의도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 모양에 나와 있는 게 위치예요. A 2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삽입에 있죠. 삽입에 들어가서 요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기존이죠. 기존. 요게 꼭 어디로 가야 된다? 기존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 어디로? A20이에요. 그죠? A20. 기존에 A20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요.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요 사원 이름은 필터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요 사원 이름을 이쪽에 보면은 필터, 행, 열, 값이 있잖아요. 그죠? 사원 이름을 어디에다가 넣어요? 요 필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서명은 어디에다가? 행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선 일단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급명을 어디에다가요? 열에다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 값에다가는 판매 금액과 총 수령액에 뭐를 넣으라 그랬냐면 합계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판매 금액 있죠. 여기다가 합계라고 떴고 그 다음에 총 수령액에다가 또 합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다 넣었는데 요 문제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계산한 후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행과 열의 총합계, 여기 있는 행의 총합계, 여기 아래에 있는 열의 총합계를 없애래요. 그죠? 요걸 없애는 거는 어디 가서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이죠. 여기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요 세 가지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빈셀 표시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나왔던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다 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 표시에 요 확장, 축소, 단추를 표시하냐 마냐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에서 요 옵션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다 해결을 했고요. A20도 해결을 했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요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뭘로?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과 총 수령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범주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지정하시오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판매 금액 하나 눌러서 값 하나를 눌러서요. 이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요 필드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요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꼭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 수령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필드 표시 형식 들어가서 숫자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 바뀌었어요. 그죠? 꼭 요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매크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할 때는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매크로에 뭐를 만들어요?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죠? 버튼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를 했어요? 그 기록한 거에다가 그죠? 우리가 버튼에다가 기록한 거를 갖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죠?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매크로 할 때 또 중요한 점은 요 매크로는 꼭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 그죠?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꼭 어디에다가 현재 통화 문서에다가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번은 계산 매크로가 나왔고 2번은 우리 서식 매크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할 때 버튼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요 버튼을 사각형 둥근 모서리인데요. C12부터 요 C12부터 C13 요 부분에다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로 만들어 놓고 총점을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의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요게 맞춰서 셀에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드래그를 할 때는 무슨 키를 누르고 해야 돼요? Alt예요. 그죠? Alt를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총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하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홈에 가서 여기 정렬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거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다 읽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여기는 단추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단추를 넣어줘야 되는데 요 단추를 동일 시트에 D12부터 D13 영역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네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이요. 바로 붙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 도구에 삽입에 들어가서 요 양식 컨트롤 여기다가 딱 맞춰서 잘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뭐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해준다라는 거. 요 매크로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여기에다가 단추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I자 모양이 바뀌어요. 그럴 때 클릭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요 총점을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는요. 커서를 우선 바깥쪽에다 놓고요. 바깥쪽에다 놓고 요 매크로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서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 아시죠?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써야 되겠죠. 총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매크로 저장 위치가 꼭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예요. 그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총점에 가서 는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SUM 이렇게 들어가서 서류, 면접, 자격증에 대한 총점을 구해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죠? 엔터를 눌러도 되지만 이 체크를 누를게요. 눌러주고 아래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중지하지 마시고요. 다른 셀을 클릭한 다음에 기록 중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매크로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서식 지금 매크로는 A3부터 요 F10까지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다가 클릭해 놓고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이름을 테두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타 없이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테두리라고 입력을 하고 현재 통화 문서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홈에 가서 우리가 요 테두리에 뭐를 눌러요?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놓고 기록 중지 누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에 가서 우리가 개발 도구로 들어가야 되겠죠. 개발 도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 도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다 클릭해 놓고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매크로 두 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매크로 여기 총점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요 총점을 눌러주시고요. 또 이 부분이 매크로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여기 뭐예요?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고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매크로 지정이 잘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가 한 문제당 5점씩이에요. 그죠?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순서만 정확하게 맞추고 요 버튼에 있는 부분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 점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차트 작업으로 가볼게요. 차트를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차트를 요 결과처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해야 되겠죠. 1번은 상품별 전원 판매량과 당월 판매량만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 차트를 눌러서 요 차트 필터 눌러 주시면은 요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은 나와야 되고 요 단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단가를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풀어주고 요 적용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가 요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세로 값축 제목은 기본 세로로 추가를 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고 우리가 추가는 요 플러스 눌러주면 돼요. 축 제목을 어디로? 기본 세로예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지우고 뭐라고 쓰면 돼요? 수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방향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우리가 놔둬야지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각 계열의 오징어 요소에만 각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여기 오징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는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바깥쪽 끝에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 눌러주고 다시 한번 눌러서 요 동글동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눌러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얘도 어디에다가요? 바깥쪽 끝에다가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결과물에는 이렇게 천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삽입한 거에는 이렇게 천단위 기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클릭해 주시고 요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표시 형식 있잖아요. 이 부분을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범주를 뭐로 바꿔준다?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 천단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이 부분을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안 나왔던 유형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우리가 색 변경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색상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색상표는 우리가 요거 눌러서 바꾸잖아요. 요거 눌러서 요 색 요쪽에 보면 색상표 1, 2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단색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양한 위에 게 다양한이에요. 다양한 색상표 1번, 얘가 2번, 얘가 바로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걸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요거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이 이제 나왔는데 당월 판매량이 요 초록색이잖아요. 여기에 여기 플러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추세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체크하면 안 돼요. 또 추세선 중에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어떤 걸로 넣으라 그랬어요? 지수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하고 답안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요? 계산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표 1에서 대출 일자가 여기 나와 있고 대출 기간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납 일자를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납 일자를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는지 여기 이렇게 알려줬네요. 어디에다가 대출 일자에다가 요 대출 기간을 어떻게 하면 된대요? 도하면 된대요. 이렇게 도하면 되는데 대출 일자가 요렇게 나와 있고 대출 기간이 4인 경우는 요렇게 표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대출 일자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월만 우선 나오게 한 다음에 슬래시를 들어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슬래시는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요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슬래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 뭐를 요 10이라고 나와 있는 이 1 있죠? 요 1을 이렇게 또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요 대출 일자, 요게 대출 일자라는 게 있고 요게 대출 기간이 있어요. 그죠? 대출 일자와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반납 일자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요 반납 일자는 여기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주말에 있는 날짜는 제외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주어진 함수에 보면은 요 month라고 하는 건 월을 구해주는 거고 요 day는 일을 추출해 주는 거잖아요. 특정 날짜에서. 요 workday라고 하는 함수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표시를 요 반납일자를 구한 거를 갖고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라고 했냐면 대출 기간이 4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요게 4월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4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5하고 여기 11을 이렇게 표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산 작업에 있는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표 1에서 대출 일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대출 일자, 대출 기간을 이용하여 요 반납 일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반납 일자에서 주말은 제외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표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대출 일자가 이렇게 되고 대출 기간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요렇게 표기를 하래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요거를 더하면 어떤 그 월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월은 요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1을 요렇게 표기를 하고 중간에 슬래시가 들어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월 따로 일 따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선은 요 먼스하고 데이는 빼고 요 워크데이만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WORK 우리가 이렇게 워크데이를 구해서 요 대출 일자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대출 일자에다가 쉼표 누르고 요 대출 기간을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일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간단한 날짜로 바꾸면은 이렇게 날짜가 어떻게 나와요? 5월 10일로 나오는데 요거를 요렇게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 월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요 먼스가 필요할 거고 요 데이를 10이라고 하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데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결과 앞에 먼스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요 결과 앞에 데이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알았다라고 하면 는 그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먼스를 들어가서 요 먼스 안에다가 아까 구했던 워크데이 있죠? 얘랑 누구를 얘를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끈 닫는 가로는 워크데이에 대한 가로 또 한 번 또 닫으면 먼스에 대한 가로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좀 복사를 해놓을게요. 복사를. 그리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이 슬래시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요 슬래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해야 돼요?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데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를 또 써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데이 1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 열고 아까 복사했던 거 있죠? 요거 해주고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은 이제 데이 함수도 끝난 거잖아요.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5월 10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는 연결 연산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게 표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워크데이로 구한 결과값을 월 따로 일 따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학과가 상공고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될 거고 국어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조건을 맞는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로 구하면 될 것 같고 전체 국어 점수의 평균은 에버리지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빼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 사이에 빼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D average로 들어가 주셔서 D average라고 하는 요 함수로 들어가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디를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린 지금 국어 점수잖아요. 그럼 국어 점수가 1번, 2번, 3번에 있었으니까 3을 적어야 되고 조건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에 해당하는 상공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상공고 학생들에 대한 국어 점수의 평균이 나왔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국어 점수 전체의 평균값 에버레이지 써주고 국어 점수 범위 다 지정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마이너스 4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문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요 3번 문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 3번 문제는 바나나를 제외한 여러분들 이렇게 바나나를 제외했다라는 거 어떻게 돼야 돼요? 제외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나나를 뺀 나머지 그쵸? 요게 바나나를 제외한이 되는 거예요. 요 손익 중, 요 손익이라는 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손익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손익의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 손익의 평균 이상인 요 손익의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여기 몇 개냐면 하나, 바나나를 제외한 거, 손익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조건. 그래서 조건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익의 합계. 그래서 조건이 두 개니까 sum if s가 나온 거고 에버리지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여기 있는 손익의 평균 이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넣을 때 이 엔드 연산자가 필요하니까 또 나온 거예요. 그죠? 이 문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sum if s 들어가서 sum if s나 우리 average if s는 계산 범위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지금 손익의 합계 계산 범위가 나왔고요. 여기에 1이라고 나왔잖아요. 첫 번째 조건 범위. 과일이 들어가 있는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조건은 뭐예요? 아니다. 뭐가? 바나나가 아니다.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꼭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손익의 평균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상이라는 기호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손익의 평균값을 구한 거랑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등호랑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결 연산자 들어간 다음에 average, average 들어가서 요 손익 이렇게 평균을 구해 주시면은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등호를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다가 넣어요? 이 부등호라고 하는 거를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요 부등호를 넣어주고 함수명하고 요 함수명에 나온 어떤 결과를 이 부등호랑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야. 요 공식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부등호 연결 연산자로 뭐를 연결한다? 함수를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도 여기 조건을 써야 되는 곳에 써야 되는데 여기다 썼네요. 여기 조건에다 이거 쓰고 요 범위는 손익이죠.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sum range 계산 범위,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범위,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3번 문제 잘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그래서 sum if s는 합계 범위가 나와야 되고요.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를 제외한다라는 거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손익의 평균 이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그죠? 확인 눌러주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 4번 문제는 총 구입액이 상위 3위 이내면 요런 모양, 하위 3위 이내면 요런 모양, 그 외에는 공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출력돼야 되는 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공백이니까 if가 지금 몇 번이 들어가야 되냐면 2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 상위라고 하는 거는 요 라지로 해야 되고 하위 3이라고 하는 거 요 스몰로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먼저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if에 들어가서 총 구입액이 얘가 셀 주소가 되죠. 총 구입액이 얼마? 상위 3이라고 했어요. 이 상위 3이라고 하는 거는 요 총 구입액 중에서 우리가 라지로 구하면 세 번째로 큰 걸 구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구한 어떤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값보다 커야지만 상위 3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위 3등이라는 거는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거니까 이 세 번째로 구한 값보다 다 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 라지, LARG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요 총 구입액에 몇 번째 이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 있는 몇 번째? 세 번째 값보다 요 라지로 구하게 되면은 세 번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큰 값. 그거보다 총 그 금액이 커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3등, 1, 2, 3등 안에 드는 거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미음을 눌러줘서 우리가 한자키 눌러줘야 되겠죠? 미음을 눌러서 한자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넣어줘야 돼요? 요거 지금 세모 모양으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그죠? 세모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미음을 눌러서 한자키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f를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면 돼요.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총 구입액이 하위 3이라 그랬어요. 하위 3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몰로 구해야 되는데 스몰로 구하면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작은 값 어떻게 돼요? 그 작은 값 아래에 있는 값이어야 되죠. 우리가 제일 작은 게 지금 여기서 누구냐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작은 게 967이고 그 다음 작은 게 138이에요. 그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몰 3으로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보다 작은 것들이 요 88만 3천 원이랑 96만 7천 원이니까 요 금액도 포함이 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니까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부동어가 이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하, 다음 스몰, SMALL, 스몰, 어디에서? 요 총 구입액에서. 요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몇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미음을 눌러서 어떤 거 나오게 해야 돼요? 한짝기. 우리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하얀 네모. 그죠? 하얀 마른 목골 요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다? 공백이다. 그죠? 엑셀에서 특수문자 나오게 할 때는 한글 자음을 눌러주시고 한자키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서는 요 부동어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요거 이상이다. 그 다음에 요 라지에서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스몰 들어가서 요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니까 이하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스몰도 하나의 값이니까 움직이면 안 돼서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된답니다. 그죠? 요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구하는 거 한 번씩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체육엔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 요 3번과 4번이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표 5에서 요 메뉴가 있고 수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 가면 요 라면에 대한 가격표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표를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금액은 요 수량 곱하기 요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주문 오류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HLOOKUP과 if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if 에러를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죠? if 에러를 먼저 들어가서 요 함수식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뭐로? 주문 오류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라면에 해당하는 요 가격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기준이니까 HLOOKUP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검색을 해서 뭐로 들어간다? HLOOKUP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HLOOKUP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첫 번째 검색할 값은 요 라면이죠. 요 라면에 해당하는 요 범위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째 요 범위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절대점조 눌러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꼭 행번호가 1번, 2번이 있어야 되죠. 2번. 그리고 김밥은 3,500원, 라면은 5,000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적어야 돼요? 0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HLOOKUP에 들어갔을 때 요 범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라면에 대한 요 라면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 범위. 그죠? 근데 요 범위는 나중에 돈가스를 찾을 때도 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얘가 1행, 얘가 2행이니까 여기 행번호 몇 번 써야 돼요? 2번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잘 보면 김밥 있고 라면 있고 떡볶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튀김은 없어요. 여기 튀김의 가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튀김은 오류가 발생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주문 오류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뭐가? 주문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무슨 함수로? if 에러로 해줬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이 함수가 요 1번 표기하는 것도 요 워크데이로 구한 결과를 월하고 일로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요 조건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 4번에서 스몰과 그다음 라지로 대소관계 표기하는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회차에 있는 함수들은 집중해서 문제를 꼼꼼히 좀 읽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장에 가서도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틀리지 않고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 이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제가 2주에 한 번은 또는 한 달에 한 번은 요 커말 실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최신 기출 문제들을 꼭 좀 풀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